예, 1, 2, 3형식을 거쳐서 이제 4형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4형식 하면 여러분들이 4형식 S, V, IO, DO 해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해석은 주어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어떻게 동사해 주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는 이거를 바꾼다라고 하죠. IO를 뒤로 빼고 DO를 앞에 옮기고 그리고 이 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고 SV 해서 의미는 같은데 여기 전치사가 들어간 IO는 부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3형식으로 바꾼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4형식에서 3형식으로 3형식에서 4형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고 뜻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예, 뜻은 같다가 조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이 4형식에서 이 4형식이 3형식으로 바뀌고 3형식이 4형식으로 다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에 의미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핵심 제목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4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 IO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 누구누구에게 얘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4형식의 변형 3형식으로 바뀐 놈은 직접 목적어 DO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IO를 강조하느냐 DO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어로 하면 같은데요. 서양 놈들은 강조되는 게 IO냐 DO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요 사형식에서 다른 부분 할 때도 요 내용을 써먹으니까요. 이 사형식은 IO 강조, 누구누구에게를 강조한다. 그리고 3형식으로 바뀐 놈은 DO, 을을 강조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사형식을 한번 도표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사형식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사형식 S, 주어가 V, 타동사, 목적어 두 개를 가진 놈이죠. 뭐뭐 해준다, IO에게 DO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 IO라는 간접 목적어인데요. 자, 우리가 사람이 혼자 있으면 계급이 없죠. 그런데 꼭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면 뭐 파워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계급이 생깁니다.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단어인데 얘들이 뭉쳐서 문장을 만들게 되면 그 하는 역할이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계급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여기 S, 주어라는 놈은 주격이 되죠. V, 동사는 계급이 없습니다. 왜? 계급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건데 동사는 추상적인 거죠. 행위를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 DO라는 건요. 명사로서 DO, 다이렉트 오브젝트, 목적, 오브젝티브, 목적어죠. 그래서 목적격입니다. 자, 그럼 여기 IO라고 해서 얘도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얘 목적격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이 IO는 역격입니다. 역격. 잔여격. 즉, 찌꺼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는 원래. 그래서 이 잔여격은 주로 부사에 붙이는 건데요. 즉, IO, 우리 눈에 명사, 대명사만 딸랑 남아있어서 보이는데요. 얘 목적격 아니냐? 실제로는 앞에 전치사가 원래 있었는데 이 전치사를 빼버리고 남아있는 명사, 대명사 얘 원래 전치사가 붙어있는 부사죠. 그런데 전치사를 빼버리니까 명사, 대명사만 남았는데 얘를 계급을 뭘로 줄 거야? 저기 문장 구성 요소를 뭘로 할 거냐라고 하니까 주어는 아니죠. 주어가 이미 있습니다. 보호도 아니죠. 왜? 주어랑 다르기 때문에. 주어랑 같은 놈이 우리가 이 형식 할 때 주어 동사 다음에 오는 명사가
주어랑 같은 놈일 때 보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IO는 보어도 안 돼요. 여기 DO, 목적어, 목적격은 있는데 IO는 보어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어랑 다르니까 다르면 삼형식에서 목적어라고 썼죠. 그래서 이 IO, 너는 목적어 아닌데 원래 전치사가 붙어있는 부사인데 지금 명사 대 명사 혼자 남아있으니까 너는 간접 목적어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사람들이 빼고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O는 역격입니다. 전치사가 원래 있었는데 빼고 쓰고 그 다음에 문법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명사 대명사만 딸랑 남아있으니까 너는 목적어는 아닌데 목적어야 라고 해서 간접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였죠. 자, 근데 문장에서 목적어가 두 개인데 IO, DO가 있는데 목적어가 두 개인데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놈이 중요합니다. 즉 사형식에서는 이 IO를 강조해요. 누구누구에게라는 놈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예문을 보면 he, 그가 gave, 주었다. her, IO, 그녀에게 flowers, DO, 꽃들을.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her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밑에 있는 이 다른 문장, 그 같은 문장인데 순서를 바꿔놓은가 뭔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컴퓨터가 아닌 이상 언어를 내가 문장으로 봐도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죠. 순서대로. 그리고 들어도 순서대로 들어옵니다. 이 he gave her flowers가 랩 하면서 한꺼번에 들어오지는 않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언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순차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내용을 머릿속에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he, 그가 gave, 주었다, 머릿속에 막 그려집니다. her,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녀한테 줬다는 거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후배도 있고 사촌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녀한테 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건 뭐 인간의 본능이니까 사랑, 뭐 애정 이런 게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 다음에 flowers, 꽃들을 줬다. 그거 봐라. 무슨 고백이죠.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IO 강조가 아니라 DO 강조를 위해서 주어, 동사, 타동사, DO가 앞으로 왔죠. 그리고 IO가 뒤로 갔는데 어차피 이 DO를 강조하는 표현이니까 이 IO, 뒤로 간 IO에 사라져 있던 원래 전치사를 붙여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부사로 만들어버리자. 부사는 뭐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DO가 강조됩니다. 그러면 예문 보면 he, 그가 gave, 주었다. flowers, DO죠. 꽃들을 to her, 전치사 IO죠. 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가 주었다. 어떻게 됩니까? 꽃들을 줬대요. 자, 꽃들이 강조되는 표현이죠.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물건도 있는데 다름 아닌 꽃을 줬다라는 거죠. 우리 꽃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축하, 위로, 감사, 칭찬, 그리고 애정, 사랑, 여러 가지가 떠오르겠죠. 뭐 그녀가 뭐 시험에 합격했다,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또는 뭐 아기를 낳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물도 아니고 차도 있고 향수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음식도 있고 뭐 귀금속, 보석도 있고 한데 다른 것도 아닌 꽃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투허, 그녀에게, 여기까지도 잘 몰라요. 방금처럼 그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 축하의 꽃, 그녀가 뭐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위로의 꽃도 될 수 있고, 그녀가 뭐 잘했다, 우리 저기 상 받을 때 꽃 같은 거 주죠. 칭찬, 감사의 꽃, 그 다음에 애정, 사랑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물이 아닌 꽃을 줬다라고 해서 이 위에 두 가지 내용은 의미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놈들이 그 비싼 고기 썰고 할 짓이 없어서 뭐 말장난으로 아이오, 디오 전치사 아이오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대충 그런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문형을 변형시킬 때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라는 아이오가 강조되고 삼형식으로 바뀐 놈은 을을에 해당되는 디오가 강조된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독해할 때 지금 상황을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사형식에서는 누구누구에게라는 아이오가 강조다. 요거는 요 다음 파트에서 바로 써먹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또 들어가는 디오가 아이오가 뒤로 갔을 때 들어가는 전치사가 한 종류가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to가 있고 for가 있고 over가 있는데요. 이 to가 들어가느냐 전치사가 for가 들어가느냐 over가 들어가느냐는 들어가는 앞에 있는 문장의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놈이구나를 기억을 하실 때 힌트가 되도록 체크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때 to나 for나 over나는요 한국어로 전부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of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에 대해서, for 누구누구에게, to 누구누구에게 한국어로 똑같이 해석이 되는데요. 자, to라는 놈은요 원래 뭡니까? 뭐뭐 쪽으로라는 방향을 나타내요. 근데 이 방향은 정해진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A 지점, B 지점 있을 때 to B 해서 B 쪽으로라고 쓰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B 쪽으로이지 꼭 B까지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B까지 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 뭐 쪽으로라는 방향, 이거는 정해진 대상이 구체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는 것처럼 to는 방향을 나타내지만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념도 없어요. 뭐 쪽으로라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사일 때 사형식에서 뒤로 간 아이오에 to를 붙이느냐, give, 무엇을 주다인데요. 내가 물건을 아이오에게 줬다고 아이오가 가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send, 보내주다, hand, 건네주다, 마찬가지죠. pay, 지불하다, 돈을. 자, 내가 돈을 지불한다고 그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이 받는다고 그 종업원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인한테 가는 거죠. sell, 팔다도 내가 물건을 파는데 꼭 그 아이오한테 귀속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익된다는 내용도 없고, lend, 빌려주다, 그 다음에 teach, 가르쳐주다. 좋은 것만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나쁜 것도 가르쳐줄 수 있죠. show, 보여주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일 때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대상이나 이익 개념이 없는 to를 쓴다라는 거. 이건 지금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동사를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시고 체크할 때, 나중에 또 잊어먹었을 때, 요즘 이런 거 시험 문제 안 내죠, 잘. 뭐 to가 들어갔냐, for가 들어갔냐. 자, 그 다음에요. 이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for는 방향성이 있느냐?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녀를 위해서 하는데 그녀가 여기 없으면 그녀가 동서남북 어느 쪽인가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그녀가 여기서 200km 떨어진 저쪽에 있구나 해서 그녀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은 확실하죠. 그녀를 위해서 for. 그 다음에 이 개념도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위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 아이오 앞에 for가 보는 경우는 바로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이 개념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동사들이 됩니까? buy, 사서 주다. 사주는 거죠. 없는데 생기죠. 이익이 되죠. build, 지어서 주다. make, 만들어서 주다. get, 얻어서 또는 사서 주다. order, 주문해서 주다. choose, 골라주다. 누구를 위해서. cook, 요리해주다.
find, 찾아주다. 즉 얘들은 명백하게 없는 대상이 생성이 돼버리죠. 새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형식에서 뒤로 간 아이오 앞에 for가 붙는 경우는 바로 대상의 이익이 되는 buy, build, make, get, order, choose, cook, find 이런 동사들일 때 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of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오 앞에 of는 마찬가지로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이죠. 우리가 많이 쓰죠. think of, 뭐뭐에 대해서 뭐 이런 놈들 대표적으로. 자, of는 뭐뭐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없습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할 때 대해서 해가지고 막 그놈이 어디지? 막 찾습니까? 방향성은 없죠. 직접적으로 가르치면. 그렇지만 뭐뭐에 대해서라기 때문에 대상은 명백합니다. 근데 뭐뭐에 대해서라고 해서 이익 개념은 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 of는 어떨 때 쓰느냐? 바로 동사가 ask, 물어보다 라는 뜻일 때 누구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물어보다 해서 누구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물어보다 누구누구한테 딱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다라는 ask 같은 표현 inquire 이 뜻일 때 바로 사형식에서 뒤로 간 IO 앞에 전치사는 of가 붙는다라는 거. 이거 말고도 뭐 여기 전치사가 on이 올 때 동사가 play인데 이건 뭐 play가 trick on 해서 누구누구한테 장난치다 이렇게 되는데요. on은 표면이고 물리적인 겁니다. 뭐뭐 위에라는 의미로. 그래서 얘는 기억을 안 하셔도 되겠죠.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적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I sent, 내가 보냈다. A postcard, 우편물을 to you, 너에게 뒤로 갔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포스트카드가 do이고 to가 붙어있는 you가 원래 io가 되겠죠. 이때도 동사가 send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give, send, for나 of가 아니라 to가 왔죠. 그래서 I sent a postcard to you, 너에게 엽서를 보냈다. 자, 두 번째는 he bought, 그가 사주었다. that book, 그 책을 for his son, 그의 아들을 위해서라는 뜻인데요. 여기 for가 들어갔습니다. 이 his son이 원래 i오죠. that book이 do인데요. bought, buy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for가 왔죠. buy, build, make, get, order 등일 때는 전치사 for가 온다는 거. i오 앞에.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Tom asked, 톰이 물어보았다. some questions, do가 되겠죠. 몇몇 질문들을 of his teacher, 그의 선생님에 대해서. ask이기 때문에 of가 왔습니다. ask inquire 때는 of. 자, 그런데요, 이 물어보다 할 때, 누구누구에게 물어보다 라고 할 때 of 대신 to를 쓰는 경우가 보입니다. 예외인가요? 아니죠. 자, to는 뭐라고 했어요? 방향성은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없다라는 거죠. to는 방향성은 있는데 구체적 대상이 없는 놈입니다. of는 방향성은 없는데 구체적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이 to를 쓰는 경우는 뭐냐면 친구한테 뭐 물어봤는데 대답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바로 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한번 뭐 꼭 선생님한테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물어본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는 그냥 방향을 정해서 그쪽에다라는 의미로 ask일 때 to를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거 열심히 사형식 give, send, hand 등일 땐 to를 쓰고 IO 앞에 buy, build, make, get, order 등일 때는 for를 쓰고 ask일 때는 of를 쓴다고 했는데 갑자기 to가 나오니까 이거 뭐지? 이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to는 그쪽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B 쪽으로라고 해서 꼭 B는 아니다라고 했었죠. 방향성만 나타내고 구체적인 대상은 없을 때, 즉 뭐 누구한테 물어보지 뭐 이런 의미죠. 여기 ask일 때 of가 아니라 to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형식의 기본적인 내용들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라는 IO를 강조하는 거고, 그 사형식을 변형시킨 삼형식은 을룰에 해당되는 DO를 강조한 거다라는 거,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때 조금씩이나마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이오를 강조할 때와 디오를 강조할 때.